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에 어디에나 있지만 너무 당연해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바로 점입니다. 네, 그렇죠. 교과서에도 그냥 위치를 나타내는. 네, 맞아요. 교과서 첫 페이지에 딱 나오죠. 근데 이 작은 개념이 사실은 우주의 비밀을 푸는 열쇠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유클리드 때부터 거의 2000년 넘게 점은 크기도 부분도 없는 위치, 이게 거의 정설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당신을 위해 깊이 파헤쳐 볼 사료, 신간서적 점의 반란, K사이언스 노벨과학상에 도전하다는 바로 그 통념에 거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네, 핵심 주장이 점은 실제 않은 크기를 가진다. 이거죠. 와, 점은 크기를 가진다. 이 한 문장이 품고 있는 혁명적인 가치, 또 기존 과학과의 어떤 차이점, 그리고 이게 뭐 과학계나 노벨상 위원회, 또 당신 같은 독자, 투자자, 심지어 국가 리더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핵심만 딱 뽑아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책의 주장은요, 이게 단순히 정의가 좀 바뀌었다 이 수준이 절대 아니고요. 파급력이 상당합니다. 파급력이요. 어느 정도길래요? 점의 구체적인 크기를 딱 부여하는 순간 현대 물리학이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았던 문제들 있잖아요. 아, 뭐 양자역학이랑 일반 상대성 이런 통합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나 아니면 블랙홀 중심의 그 이해할 수 없는 특이점 문제, 또 우주가 왜 이렇게 팽창하는 데 설명하는 그 우주상수 문제 같은 굉장히 근본적인 난제들, 이걸 풀 새로운 실마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럼 물리학계를 넘어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물리학을 넘어서 실체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철학적인 논쟁, 더 나아가서는 창조냐 진화냐 하는 해묵은 논쟁까지도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만들 잠재력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 정말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이네요. 그럼 먼저 기존의 그 크기 없는 점이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책에서는 특히 물리학에서 무한대라는 벽에 부딪히는 상황들을 지적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마 전자의 에너지 계산 문제일 거예요. 아, 전자를 점으로 보면 네, 크기 없는 점으로 가정하면 전자가 자기 자신한테 미치는 전기력이 이게 무한대가 되어버려요. 아, 말이 안 되네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거 말고도 양자장론 같은 여러 영역에서 이런 무한대 발산 문제가 계속 나타났습니다. 약간 답 없는 미로에 갇힌 느낌이 어떨까요? 근데 물리학자들이 이걸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그 재규격화라는 기법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해 왔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재규격화. 사실 노벨상까지 받은 중요한 방법론인데 이 책에서는 그것마저도 약간 임시 방편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가요? 정확히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재규격화는 수학적으로 무한대가 나오는 항들을 솜씨 좋게 없애거나 상쇄시켜서 유한한 값을 얻어내는 기법이거든요. 예측 정확도도 놀랄 만큼 높았고요. 네, 그렇죠. 근데 책에서는 이걸 라면에 비유해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국물이 짜졌을 때 그 짠 국물 일부 버리고 물을 부어서 간 맞추는 거랑 같다는 거죠. 아하, 결과는 그럴듯하지만 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계산값은 그럴듯해지지만 왜 애초에 소금을 그렇게 많이 넣게 됐는지, 즉 왜 무한대가 처음부터 생겨났는지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점의 반란은 바로 그 원인이 점의 크기를 0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라고 수정하는 거고요. 상당히 흥미로운 비판인데요. 그렇다면 이 책에서 제시하는 그 크기를 가진 점의 실체는 뭔가요? 단순히 0이 아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수치가 계산되었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책의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저자분이 35년이라는 긴 연구랑 또 독자적으로 개발한 AI 버킹엄 머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점이 가진 구체적인 크기, 질량, 시간값을 이론적으로 계산해냈어요. 이론적으로요? 측정값이 아니고요? 네, 중요한 건 이게 실험적인 측정값이 아니라 순수하게 이론적인 계산값이라는 점입니다. 근데 그 값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감각으로는 정말 상상조차 불가능한 영역에 있어요. 얼마나 작길래 그런가요?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크기는 대략 1.9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5제곱미터. 그러니까 1.9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5제곱미터 정도입니다. 10의 마이너스 95제곱. 와, 감도 안 오네요. 그렇죠. 물리학에서 이론적으로 상상 가능한 가장 작은 길이 단위가 플랑크 길이인데
그게 대략 10의 마이너스 35제곱미터 정도거든요. 네. 그거보다도 무려 60자릿수나 더 작은 값이에요. 60짜리네요. 세상에. 네, 질량이나 시간값도 마찬가지로 아주 극단적으로 작습니다. 질량은 약 4.1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4제곱킬로그램, 시간은 약 6.5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4제곱세크 정도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값이 0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작더라도. 네. 아무리 작더라도 유한한 크기를 가진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상상조차 어렵지만 그 작은 0 아님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군요. 단순히 무한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요. 그렇습니다. 점에 유한한 크기를 부여하게 되면 아까 말한 재규격화 같은 그런 뭐랄까 땜질 처방 없이도 물리학의 근본적인 모순들을 해결할 단초가 마련되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네, 이게 곧 현대 물리학의 양대 기둥인 양자역학이랑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는 그 꿈의 이론이 있잖아요. 양자중력 이론. 그 길을 열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거고요. 또 블랙홀 중심의 특이점 문제나 우주상수 문제 역시 완전히 새로운 설명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야, 물리학의 성배를 찾는 여정에 정말 새로운 지도가 등장한 셈이네요. 그런데 이게 철학이나 신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을 괴롭혀온 질문이 있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연속적인 실체인가? 아니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불연속적인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는가? 네. 그 연속, 불연속 논쟁이요? 네. 이 책은 점이 유한한 크기를 가진다는 걸 밝힘으로써 이 두 가지 관점이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 공존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해요. 마치 영화 필름처럼요. 영화 필름이요? 네. 영화는 초당 24장의 딱딱 끊어진 정지사진, 즉 불연속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볼 때 아주 부드러운 움직임, 연속적인 걸로 인식하죠. 디지털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불연속적인 데이터 조각들이 모여서 연속적인 멜로디를 만들어내잖아요. 점 역시 그런 이중성을 가진 실체일 수 있다. 네, 그런 거죠. 더 나아가면 이게 종교와 과학 사이의 오랜 논쟁, 예를 들어 창조론과 진화론 같은 그런 대립 구도에도 새로운 화해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가장 작은 단위에 내재된 질서가 거시적인 세계의 법칙과 연결된다는 관점이니까요. 와, 정말 점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우주와 사상의 근본까지 뻗어나가는군요. 그럼 이 놀라운 발견은 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35년의 연구, OPS 이론, AI 버킹엄 머신, 핵심적인 도구들이 언급되던데요? 네, 이 발견은 저자인 양동봉 원장의 정말 35년이 넘는 아주 집요한 탐구의 결과입니다. 35년이요? 초기에는 9억 개가 넘는 물리상수 데이터를 직접 손으로 계산하면서 패턴을 찾으려고 하셨고, 그 과정에서 학계 외면이나 비판 속에서도 연구를 멈추지 않으셨다고 해요. 와, 정말 고독한 여정이었겠네요. 그렇죠. 이 여정 속에서 탄생한 핵심 이론과 도구가 바로 OPS 이론하고 AI 버킹엄 머신입니다. OPS 이론. 우주의 모든 법칙은 단 하나의 매개 변수로 설명될 수 있다. 굉장히 대담한 가설인데요. 맞습니다. 원 패러미터 솔루션, 말 그대로 하나의 변수로 모든 걸 설명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여기는 빛의 속도, 플랑크 상수, 중력 상수 같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서로 독립적인 값이 아니라 어떤 근본적인 하나의 질서, 즉 매개문수에서 파생되어 나왔다는 관점이에요. 오, 마치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 소리가 결국 하나의 악보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우주의 법칙들도 결국 하나의 근본 원리로 통합될 수 있다는 그런 통찰이죠. 그리고 그 통찰을 현실적인 계산으로 증명해낸 것이 AI 버킹엄 머신이고요. 이건 또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AI 버킹엄 머신은 물리학의 고전적인 도구인 버킹엄 파이 정리에다가 최신 AI 기술을 접목한 겁니다. 버킹엄 파이 정리요? 네, 버킹엄 파이 정리는 복잡한 물리 법칙들을 단위가 없는 숫자, 즉 무차원 수들의 관계로 바꿔주는 수학적인 기법이에요. 단위 없이 순수한 숫자로만. 네, 이렇게 변환된 방대한 데이터, 9억 개가 넘는다고 했죠. 이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찾아내기 힘든 아주 미세한 패턴이나 숨겨진 수학적 관계, 이걸 책에서는 대칭성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히 그 표준 모형의 기본 입자들이랑 중력자까지 포함해서 18개 핵심 입자들의 질량 사이에서 놀라운 대칭성을 발견했다고요?
네, 바로 그 부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AI 버킹엄 머신이 이 18개 기본 입자들의 질량값하고 또 미세구조 상수나 우주 상수 같은 우주의 근본 상수들 사이에 기존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아주 깊은 수학적 연결고리, 이걸 책에서는 초연결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구조가 숨어 있다는 걸 밝혀낸 거죠. 초연결? 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이 연결 구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 점의 크기 값이 필연적으로 도출되었다는 겁니다. 와, 그 과정에서 계산한 힉스 입자의 질량이 실제 실험값이랑 소수점 31짜리까지 일치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이건 정말 강력한 증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론적인 계산값이 실제 측정값이랑 그 정도로 정밀하게 일치한다는 건 이건 뭐 우연이라고 보기는 정말 어렵죠. 그렇죠. 31짜리인데. 네, 이건 AI 버킹엄 머신이 찾아낸 그 대칭성, 그리고 그로부터 유도된 점의 크기가 단순한 수학적 유의가 아니라 실제 물리 세계의 근본 구조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35년간의 그 끈질긴 연구가 바로 이 지점에서 극적인 돌파구를 찾은 셈입니다. 들어볼수록 놀랍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점의 반란이 제시하는 핵심적인 가치, 그리고 기존 과학과의 가장 큰 차별점은 무엇이라고 딱 정리할 수 있을까요? 청취자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을 짚어주시죠. 핵심 가치는 아주 명확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점의 크기를 구체적인 수치로 계산해냈다는 것. 이걸 통해서 2000년 이상 지속된 과학과 철학의 근본적인 가정 하나를 바꾸고 우주를 이해하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패러다임 전환. 그럼 차별점은요, 단순히 새롭다는 것 이상으로 어떤 점에서 기존과 확연히 다른가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실체란 무엇인가? 세상은 연속인가? 불연속인가? 같은 그런 해묵은 철학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구체적인 물리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이고요. 아, 철학적 난제 해결. 네, 둘째는 물리학의 오랜 난제였던 그 무한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또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이라는 두 거대 이론을 통합할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 물리학 난제 해결. 네, 그리고 셋째는 이 모든 혁명적인 내용을 그냥 딱딱한 이론에만 가두지 않고요. 아까 말한 영화, 필름, 디지털 음악, 심지어 건축물의 기초석 이야기까지 끌어와서 우리의 일상과 연결하면서 설명한다는 거. 이걸 통해 그 의미를 훨씬 더 넓고 깊게 확장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이론적인 깊이도 있으면서 현실적인 연결성까지 갖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이 책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취자께서도 특별히 요청하신 내용인데요. 먼저 이 책을 접하게 될 독자, 바로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할까요? 이 책은 당신에게 단순히 새로운 과학 지식을 전달하는 걸 넘어섰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를 제안합니다. 관점의 변화요? 네, 가장 작다고 생각했던 그 점 안에 우주의 질서, 철학적 질문, 심지어는 신학적인 통찰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나는 누구인가? 이 세계는 과연 무엇인가? 같은 아주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의 실마리를 던져주는 거죠. 책을 다 읽고 덮을 때쯤이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어쩌면 점이라는 언어로 쓰인 거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경이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세계가 점으로 쓰인 이야기라. 멋진 표현인데요. 과학자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과학자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촉구죠. 새로운 연구의 문이 열렸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아, 도전해라. 네, OPS 이론과 AI 버킹엄 머신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이 점의 크기 발견을 발판 삼아서 양자중력 이론, 블랙홀, 우주 상수 문제 같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난제들에 도전하라는 겁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새로운 실험과 이론적인 확장을 통해서 인류 과학 전체의 도약을 이끌라는 상당히 도전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종사자, 예를 들어 방송 PD님들이나 기자분들께는 이 발견이 가진 그 이야기로서의 힘을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35년간의 그 고독한 연구, 실패와 좌절, 그리고 마침내 이룬 극적인 돌파. 이 과정 자체가 그냥 한 편의 드라마라는 거죠. 아, 인간 승리 드라마 같은? 그렇죠. 어려운 과학 이론을 넘어서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한국인의 발견이라는 이 강력한 서사를 통해서 대중들이 과학을 좀 더 가깝고 흥미롭게 느끼게 만들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꽤나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던데요. 네, 그렇죠. 이 기술, 그러니까 OPS 이론과 AI, 버킹엄 머신이 가진 잠재적인 가치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미 기술 가치 평가에서 꽤 높은 금액, 940억 원을 인정받았다고 하고요. 940억이요? 네. 그리고 유니콘 기업, 그러니까 1조 원 이상 가치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이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산업적 가치를 지녔다는 걸 강조합니다. 어떤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고 하나요? 예를 들면 앞으로 다가올 양자 컴퓨터 시대의 새로운 보안 기술, 양자 내성암호 PQC, 나 양자 난수 생성 QLNG 같은 거요. 아니면 AI 기반의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 교육 같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고요. 그래서 투자가 단순한 자본 투입을 넘어서서 과학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 산업 혁명에 동참하는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특정 정치인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책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드리는 것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책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점의 반란과 OPS 이론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추격자를 넘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나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발견이 한국 과학계의 오랜 염원인 노벨 과학상 수상의 현실적인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하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이러한 과학적 도약을 이루어서 더 강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책 저자분의 견해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노벨상 위원회를 향한 메시지도 상당히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책 제목 자체도 노벨 과학상에 도전하다. 이고 내용 전반에 걸쳐서 이 발견이 기존 과학의 근간을 흔들고 가장 중요한 난제들을 해결할 열쇠를 제공한다는 점을 굉장히 부각하고 있죠. 이건 노벨상 수상 기준에 부합한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겠네요. 네, 그렇죠. 노벨상 수상의 핵심 기준인 인류 지식의 지평을 넓힌 혁명적 기여에 해당한다는 자신감을 아주 강력하게 내비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K-사이언스 선언이라는 표현은 이 모든 메시지를 딱 아우르는 상징적인 구호처럼 들리네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과학의 근본적인 기준과 법칙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선언이죠. OPS 이온과 점의 크기 발견이 바로 항구에서 시작된 독창적인 지적 자산이고 이게 바로 과학 분야에서의 지식 주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라는 그런 자부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점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과학, 철학, 산업, 그리고 국가적 비전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서사로 확장되는군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본 점의 반란,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이 책은 점이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크기와 질량, 시간을 가진 물리적 실체임을 밝혔다는 것,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작은 단위 속에 우주의 법칙, 철학적 질문, 심지어 인간의 삶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의 언어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과학, 철학, 신학을 잇는 새로운 언어의 탄생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단위인 이 점이 이토록 정교하고 예측 가능한 구조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 대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현실의 본질.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느끼는 이 단단하고 연속적인 세계가 사실은 이 작은 점들이 이루는 상호작용과 정보의 네트워크로 짜인 훨씬 더 놀라운 실체는 아닐까요? 와,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점들의 네트워크라. 오늘 점의 반란에 대한 저희의 탐구가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조금이나마 채워드리고 또 세상을 보는 새로운 창을 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셨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당신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